김성봉입니다. 이번 만남에서는 주차 구획, 주차 단위 구획, 최소 기준 관련 법령 규정에 관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 도표의 내용은 어떠한 것인지에 관하여 잠시 후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걱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부동산 관련 수많은 동영상 자료들이 김박사 부동산 TV 유튜브 채널에 탑재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경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전에 예고드렸던 대로 먼저 주차 단위 구획과 주차 구획의 정의에 관하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주차장법 제2조 정의를 규정해 두고 있는 것이죠.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먼저 제7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8호에 비해서 단위가 하나 더 추가되어 있는 시험이 되겠죠. 그럼 단위라는 것은 하나하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한 대라는 핵심어 바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제8호는 단위가 빠진 주차 구획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한 대 한 대가 아니라 바로 하나 이상의 주차 단위 구획으로 이루어진 전체를 말한다라고 규정해 둘 것이라는 거 이미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어때요?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전혀 어렵지 않게 느꼈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럼 화면 정리하고 정식으로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법 제2조 제7호 및 제8호 확인 중에 있습니다. 제7호 주차 단위 구획이란 자동차 한 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자동차 한 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 면적이라고 나타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면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가로 곱하기 세로 하여서 구할 수 있는 값입니다. 달리 표현하자면은 길이 곱하기 너비를 하여서 구할 수 있는 값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너비는 한자로 폭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어때요? 용어들도 이렇게 같이 정리하면은 크게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이제 이쯤 해두고 제8호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 구획이라는 것은요, 바로 주차 단위 구획을 합친 전체입니다. 예,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이상의 주차 단위 구획으로 이루어진 구획 전체를 말한다 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흔히 주차 면적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법적 용어로는 주차 단위 구획, 주차 구획이라는 용어로 사용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아래 참고 표시 제시되어 있는 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 단위 구획 전폭, 전체의 폭은 말입니다. 차량 전폭, 차량의 전체 폭입니다. 차량 전폭 더하기 문 열림 길이, 차량 문 1단계 열림 여유폭 30도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56에서 60cm에 약 600mm로 잡는 것입니다. 그럼 특정 차량의 전폭이 1900mm이고 문 열림 길이가 바로 이 길이입니다. 600mm라고 하였을 때 이걸 더한 값인, 물론 양쪽씩 절반씩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만은 그냥 편의상 하나로 묶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값이 바로 주차 단위 구획 전폭으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 경우는 1900mm 더하기 600mm, 보다 더 정확하게 말을 하자면
1900mm 더하기 300mm 더하기 300mm라고 하면 될 것입니다. 그 결과값이 2500mm 미터로 환산하면은 2.5m가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자,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주차장의 주차 구획, 주차 단위 구획에 관련된 조항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말입니다. 2018년 3월 21일 일부 개정되어서 2018년 3월 22일 바로 그 다음 날입니다. 바로 그 다음 날 시행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와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법 개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국법을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은요, 바로 1번이라 표시한 겁니다. 혼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국법은 개정이 되어서요, 지금 표시되어 있는 적색으로 나타나 있는 부분이 바로 국법에서의 최소 기준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제 2번 신법이 이미 시행되었으니까 이것에 따라서 주차장이 설치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 구체적으로 2017년 6월 29일 목요일 날 국토교통부 보도자료가 배포됩니다. 제가 뒤에서 활용할 많은 자료들은 바로 이 보도자료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앞 화면에서 보았던 그 그림 또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의 일부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신법의 경우 주차장의 주차 구획에 관하여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제1항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 단위 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는데 개정된 것은 바로 제1항 제2호일 뿐입니다. 즉 평행 주차 형식 외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대개의 공동주택은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분을 하는데요. 그 구분 가운데 있어 경형이 어떠한 것인지, 장애인 전용, 이륜 자동차 전용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초점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바로 일반형이냐 확장형이냐라는 구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제가 자세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걱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주차 단위 구획은요, 면적과 관련이 있다라고 방금 전 화면에서 말씀드렸고요. 주차 면적은요, 너비 곱하기 길이로서 구할 수 있다라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법 개정이 이루어질 때요, 국법은 적색으로, 신법은 청색으로 일반적으로 표시를 합니다. 저도 그 방식을 따른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그럼 약속대로 일반형과 확장형에 초점을 두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형의 경우 국법에서는 그 너비가 2.3m였습니다. 그것이 신법으로 넘어오면서 2.5m 이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확장형의 경우 너비는요, 국법에서는 2.5m 이상이었습니다만은 신법에서는 2.6m 이상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윤곽만 일단 파악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화면에
계속해서 내용이 이어져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길이는 말입니다. 일반형의 경우에 있어서는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전이나 그 이후 둘 다 5m 이상입니다. 하지만 확장형의 경우는요, 그 전에는 길이가 5.1m 이상이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는 5.2m 이상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정 이유로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차량들의 길이와 너비가 더 커짐으로 말미암아서 주차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에 맞추어서 법령 개정을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요, 카니발 같은 것을 구형 주차장에 가서 주차를 시키려고 할 때 대단히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 이유는 바로 너비가 좁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고요. 핵심적인 내용만큼만 일단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내용은 다음 화면에서 제가 전달해 드릴 테니까 말입니다.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일반형과 확장형에 관하여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현행이라 적어둔 것은요, 바로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개정이라 적어둔 것은요, 바로 2018년 3월 21일 개정되어서 그 다음날, 즉 2018년 3월 22일 시행된 주차장법 시행규칙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2017년 6월 29일 목요일 배포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제대로 파악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일반형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그 전의 너비는 2.3m 이상이었습니다만은 개정 후에는 2.5m 이상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길이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미 앞 화면에서 다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확장형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그 전의 너비는 2.5m 이상이었습니다만은 개정 후에는 2.6m 이상으로 바뀌었고요. 이제 싸우면 안 됩니다.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과거의 기준을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은 빨리 그 기억을 지워야 합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길이적인 측면에서 볼 때 과거에는 5.1m 이상이었습니다만은 확장형의 경우 말입니다. 개정 후에는 5.2m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제 현행 부분은 다 무시하겠습니다. 이제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요. 자, 그럼 개정된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형,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실 것 같아요. 일반형은 구체적으로 중형 및 중형 SUV를 다 가리키는 것입니다. 반면에 확장형은 대형이나 대형 SUV, 승합차, 소형 트럭 등을 전부 다 합쳐 확장형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럼 승합차가 어떠한 것인지, 소형 트럭이 어떠한 것인지는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나타나는 대형들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인지 정리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에 관해서도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서는 제대로 정리해 두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에 그 내용 제시되어 있으니까 걱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중형과 대형 구분표가 제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타나 있는 순위는 등록 대수별 순위입니다.
이 자료 또한 2017년 6월 29일 배포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입니다. 이 보도자료로 주차장법 시행 규칙이 2018년 3월 21일 개정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즉 2018년 3월 20일 시행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도표를 보실 때는요. 대형만 제대로 정리해 둔다면은 나머지들은 전부 다 중형 등으로 분류하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그랜저 같은 것도 대형으로요. 카니발 같은 것도 대형으로 분류되고요. 에쿠스, 그리고 제네시스, 그리고 BMW 7 시리즈 같은 경우에도 대형으로 분류됩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예, 사실은 이것도 영어식 발음을 하자면 series라고 해야 됩니다만은 제가 한국식으로 일단 처리하였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의 의문 다 풀리고 있죠? 그럼 되었습니다. 자, 이쯤 해두고요. 화면 정리하겠습니다. 이쯤 해서 이번 만남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